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1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1차시 때 분해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해체가 유일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이때 유일성의 의미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은 상황과 근 이런 컨셉이 아니라 확대체 안에 원소가 있을 때요. 그럴 때 이것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을 만들고 이 기하학다항식에 대한 상환이 알파를 추가한 거랑 같다고 인식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차시에 우리가 소위 분해체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출발점이 그냥 px가 기하이라면 자동으로 이 상환은 체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체 안의 원소 x 플러스 px라는 이 원소는 정확하게 표현 기호가 어색하지만 say 알파라고 해가지고 이 알파에 대해서 p 알파는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이 기하학다항식이 근이 포함되는 체로서 이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해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어진 다항식을 어떻게 한다? UFD이기 때문에 기하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기하인수들의 곱 중에 하나의 기하다항식에 대해서 먼저 근을 하나 추가하고 기납법을 사용해서 모든 근을 추가하는 분해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해체라고 하면 say 기호가 K인데 F의 알파 1부터 알파 m이더라. such that 하기를 fx가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로 인수분해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실제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기호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일성의 이 증명법을 한번 우리가 분석합니다. 유일성 증명법 자체가 테크닉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처음으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증명 자체를 기억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 방법을 좀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유일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확장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확장사상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이 확장사상은 정확하게 함수, 집합 사이의 함수의 대응 관계를 넓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지점만 잘 짚어주게 되면 확장사상이 위상한 공간이나 이런 것과 달리 우리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요. 왜 우리가 유일성을 증명하냐면요. 분해체 증명 과정 중에 보면요. 기하학다항식을 막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하학다항식을 선택하는 상황들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납법을 쓰게 되는 중간체들이 서로 동형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fx를 x-2와 x-3의 곱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에 대하여 분해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요 기하인수요. 요 기하인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저희 말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분해체 이전에 Q의 루트 2 같은 걸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런데 다시 쓰겠습니다. Q에 대해서 Q의 루트 2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Q 위에 Q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기납법을 쓰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분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K와 이렇게 소위 말해서 QX에 대해서 분해해 나가는 사이에서 과연 K하고 K 대시가 집합적으로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동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의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Q 위의 다항식인 경우에는 애시당초 모든 다항식의 근을 포함하고 있는 체, 복소수체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아예 처음부터 외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K를 그냥 이렇게 루트 2와 루트 3이 첨가된 Q 위의 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는 내재적으로 설명해서 주어진 다항식의 모든 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채의 존재성을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갈 때 서로 다른 분해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주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도움 정리를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기호가 계속 많아질 거라서요. 여러분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채 사이에 동형사상이 있어요. y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채 사이의 동형사상을 이용해서 다항식 환 사이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정확하게 다항식이 하나 있으면요. 이 부정원은 그대로 보내요. 거듭 제곱한 걸로. 그런데 요 개수를 f에 있던 개수를 f-로 파이를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이바는 환 동형사상입니다. 즉 말로 하자면 채 사이의 동형사상은 뭘 유도한다? 다항식 환 사이의 동형사상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다항식과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성은 대등하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파이바가 두 개의 다항식의 합 곱에 대해서 요 각각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xi의 차수별로 분류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덧셈과 곱셈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바는 환준 동형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수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수 앞에 있는 개수들 사이의 관계성만 살펴보는 건데 그 개수들 사이에는 이미 채 동형사상이 있기 때문에 파이바는 환 동형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죠. 지금 내가 커널 오버 파이바를 생각하고 싶은데 정의역의 다항식이에요. 파이바에 의해서 fx를 보냈더니만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름 아니라 어떤 거냐면 fx들인데 such that phi의 ai의 xi의 시그마가 0이 되는 거예요. 다항식이 0이 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죠? 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fx들인데 phi의 ai가 0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fx인데 such that 하기를 이 phi가 이미 동형사상이기 때문에 ai들은 0입니다. 모든 i에 대해서요. 즉 말하자면 0다항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바는 뭐라고요? 1대1 환준 동형사상입니다. 끝으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지는 이미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지 오버 파이가 f-예요. 따라서 이 개수를 지금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여기에서의 다항식을 하나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그거는 정의역에 뭐가 하나 있겠죠. 따라서 파이의 파이바는 정확하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nto가 되죠. 그러므로 파이바는 환 동형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다항식의 기하성은 대등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fx가 가약이에요. 정의역에서요. say px, qx 디그리 오버 p나 디그리 오버 q는 디그리 오버 f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파이바에 의해서 보내면 환준 동형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f는 파이바 f의 파이바 g가 되겠습니다. 이때 디그리 오버 보낸 거예요. 파이바 f 하고 디그리 오버 파이바 죄송합니다. 얘가 p는 모두 다 뭐예요? 차수가 뭐보다 작다.
디그리 오버 파이바 F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디그리는요, 차수는 어차피 우리 차수는 못 바꾸죠. 예, 그래서 따라서 디그리 오버 F랑도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fx를 보낸 다항식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작은 다항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가약이면 보내서도 가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으로 파이바의 인버스도 환준 동형사상이니까요. 역으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 사이에 동형사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환 사이의 동형사상에 의해서 두 다항식 환의 기하성을 따지는 것은 차이가 없더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사한 예인데요. 한번 웜업이 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가 Q의 5승근 2에서 Q루트 2로 가는 채 사이의 환준 동형사상을 모두 찾아보래요. 그러면 커널 오브 F가 될 수 있는 게 Q의 5승근 2예요. 그러면 이게 채이기 때문에 커널 오브 F는 0이거나 커널 오브 F는 뭐가 된다? Q의 5승근 2예요. 정의역 전체예요. 전자의 경우에요. 커널 오브 F가 0이면요. 이 말은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정의역은 이미지랑 완전히 동형이고 그것은 Q의 루트 2의 부분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Q에서 생각하면 요 사이 차원이 얼마죠? 5승근이니까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5차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차수가 몇 차죠? 2차. 그래서 차원 2가 되죠. 그러니까 차원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모순이네요. 2가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요. 모순. 따라서 커널 오브 F는 Q의 5승근 2입니다. 그러므로 fx는 항등적으로 0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준동형 사상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해체의 유일성을 증명할 겁니다. 중요한 도움 정리로서 다음 학기까지 이용하는 건데요. 다음 같은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장함수의 뜻을 한번 리콜하겠습니다. 집합 사이에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집합은 더 큰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F'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건데요. 이것이 이 F'을 X로 제한했을 때 F가 되면 그럴 때 이 함수 F를 이 F의 확장함수를 F'이라고 선언합니다. 용어가요.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빅디어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F2의 확대체 K, F'의 확대체 K', 그 다음에 알파가는 K 안에 있고요. 베타는 K' 안에 있어요. K, K'. 이것들이 다 대수적 원소예요. 그리고 저 말하는 F하고 F'은 동형이에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필요 충분히 있답니다. 즉 F알파와 F베타 사이에 동형사상이 존재할 필요 충분이고요. 단 이때 조심할 거는 알파라는 대수적 수는 이 확장사상 파이 틸다에 의해서 베타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 틸다 C는 소위 말해서 여기 F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래 있던 동형사상에 의한 함수값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가 될 이런 어떤 확장사상이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알파의 F 요 기하당식의 파이바 당식으로서 보냈을 때 이미지가 정확하게 기하당식 F'인 베타가 될 때 오직 이럴 때만 확장사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을 한 번 더 그려보면요. F2에 F알파가 있고요. 여기에 K가 있어요. 여기에 F베타가 있고요. K', K'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사이에 파이가 이미 있어요. 그럴 때 내 궁금한 게 요 사이에 동형사상이 있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동형사상이
있을 조건, 즉 말하자면 파이를 확장해서 만든 동영사상 파이 틸다가 있을 조건은 정확하게 뭐다? 기하 여기서의 기하 알파에 대한 기하 다항식이 여기서의 베타에 대한 기하 다항식으로 대응돼야 됩니다. 단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알파가 베타로 대응되게끔 하는 확장 사상입니다. 예? 먼저 충분 조건을 증명하겠습니다. 즉 확장 사상이 있으면 그러면 기하 다항식은 베타 알파에 대한 기하 다항식은 베타에 대한 기하 다항식으로 대응된다는 건데요. 먼저 이 파이 틸다에 의해서 뭘 알고 있냐면 파이 틸다 0은 0으로 가죠. 환준 동형이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0 대시로 대응이 됩니다. 근데 자, 이 0이라는 걸 해석할 때요. 이 0은 어떤 거냐면 이레듀서블 알파 f에 뭐요? 이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낸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이 틸다에 의해서 요 값을 보내는 거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내도 됩니다. 뭐냐면 기하 다항식 알파 f를 파이 바에 의해서 다항식을 보내주고 나서요. 파이 틸다가 지금 알파를 베타로 대응시키니까 야가 베타로 대응한 것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 요 다항식이요. 어떤 다항식이냐면 베타를 뭘로 하는? 근으로 하는. 그러니까 0 프라임은 요거니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타 f 프라임은 뭐야? 어떤 다항식들의 약수가 되는 거죠, 항상. 파이바 이레듀서블 알파 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했던 명제 뭐였죠? 기하성이 대등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동형이기 때문에 요게 기하기였으면 요거의 파이바도 기하기예요. 그리고 모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하기예요. 모닉입니다. 따라서 충분 조건의 증명은 끝났습니다. 뭐냐면 베타는 정확하게 파이바의 알파 f 요 기하 다항식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베타 f 프라임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충분 조건인데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다시 지난 주로 돌아가 가지고요. f 알파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요 알파에 대한 기하 다항식의 상환 f 프라임 베타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f 프라임 x에서 요 기하 다항식의 상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요 지금 요것과 요거 사이에 동형을 만드는 거는 요것과 요거 사이에 동형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일단 좀 줄이겠습니다. let m 알파 x를 m 베타 x를 로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미션은 이런 겁니다. 요것과 요거 사이에 동형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동형 함수가 있어요. 처음 과정에 의해서 바로 만들면 되죠. 여기 요걸 가지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표준 사형 사상이 있어요. 요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둘을 합성한 걸 생각하겠습니다. 합성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호가 파이 서클 파이 바로요. 했을 때 얘를 푸사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요 푸사이가 모양새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준동형이니까 환준동형이고요. 이건 동형이었고요. 여기는 위로의 함수죠. 따라서 푸사이는 위로의 환준 동형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얘기는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푸사이에 의해서요. m 알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알파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건 여기 밑에 거죠. 기하당식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M 베타 X로 가서 뭐요? 파이로 사형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결국 M 베타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0으로 간다는 소리죠. 상환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 M 알파 X로 만들어지는 이 아이디얼은 푸사이의 커널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F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F-X의 M 베타 X 요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fx의 m 알파 x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함수로 사이가 디센트 됩니다. 여기까지요. 이걸 로테이션을 파이 바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때 대응 관계는요. 여기에 원소를 주면 fx에 더하기 1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출력되는 값이 뭐냐면 파이 바의 fx에 저 위 요렇게 돌아가도 되니까 더하기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예, 요걸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푸사이 바에 의해서 대응되는 게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런 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밑에서 유도할 수 있다. 요 파이바의 존재성은 연습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파이바는요 기본적으로 위로의 사상이고 환준동형 사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로의 사상이고 도형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거 확인하는 거는요 채 사이의 도형 사상이기 때문에 채 사이의 도형 사상일 때 위로의 사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이 됐는데 확인해야 되는 바는 그러니까 단사인 걸 확인해야 되죠. 그건 실제로 여기 요 커널에 들어가는 걸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단사인 것도 금방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도형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쭉 나열할 수 있어요. 확장 사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써내려 가겠습니다. M 알파 X 지금 찾은 푸사이 바의 F 프라임 X 오버 M 베타 X가 F 베타입니다. 지금 요거는 대입준동형 사상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함수를 정확하게 처음 출발했던 함수의 확장 함수로 기호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요. 실제로 이게 확장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C가 F 안에 있으면요. C가 F 안에 있으면 이거는 상수다항식을 뜻하죠. 상수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상수다항식이니까 요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면 C가 여기 있으면 파이 틸다 C는 파이의 C에 예, 그렇죠. 파이의 C죠, 그냥. 이게 F 프라임입니다. 예. 그렇죠. F 프라임이요. 그래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알파가 베타로 대응된다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알파가 베타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의 핵심인데요. 이 파이 틸다의 알파는 여기에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x 플러스 m 알파의 x였었고요. 그런데 이 x라는 녀석은 1 곱하기 x의 m 알파 x예요. 그런데 이 다항식은 보내게 되면 여기까지 왔죠. 파이 바의 1의 x의 여기가 m 베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환동형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겠네요.
파이라고 써야겠죠. 그러면 1-의 x 더하기 m 베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지금 내 기호상 베타가 정확하게 요거였었죠. 그래서 확장한 사상은 알파를 베타로 대응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좀 긴데요, 명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장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인데 그걸 기억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난주에 다뤘던 거 F 알파가 알파 첨가한 게 다항식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죠. F 베타도 베타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스팬 오버 F 프라임의 1 베타 베타의 n-1로서 벡터 공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 확장 함수는요. 요 알파에 대한 다항식환 베타에 대한 다항식환 사이에서 알파에 대한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AI를 어떻게 한다? 바로 그 정확하게 처음 출발했던 F 사이의 동형사상이죠. 이 동형사상의 함수값으로 대응시키고요. 알파를 어떻게 대응시킨다고요? 베타로 대응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사이에 동형사상이 대응되는 요령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죠. 알파를 베타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개수들은 본래 있던 동형사상을 가지고 대응시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Q 위에 기하다항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 판정법이고 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파이 i의 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의 분해체는 요 Q 오메가입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근들이 더 있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승까지 있어요. 나머지 근들은 어때요? 다 오메가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거지 맞죠? 이랬을 때 Q에서의 항등사상을 선택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이 Q 오메가에서 확장사상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확장사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오메가에 대한 기하다항식이나 오메가 K승에 대한 기하다항식이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F7X가 인수분해 되기를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이 항등사상을 여기에서 확장한 게 존재합니다. 그때 오메가는 오메가 K로 가도록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계산을 해보시면 오메가의 K는 오메가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집합적으로 얘가 Q의 오메가라서요. Q 오메가 사이에 동형사상을 하나 찾은 일을 동형 확장 정리로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오메가의 K승의 오메가랑 같은 거는요. 예를 들면 오메가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오메가 제곱하면 오메가 4승이고요. 또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4승을 하면 오메가 6승이죠. 또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6승을 하면 이게 오메가 뭐예요? 8승인데 오메가 8승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뭐예요? Q 오메가가 뭐에 들어간다? Q 오메가의 제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는 Q 오메가였죠. 맞죠? 따라서 뭐라고요? Q 오메가 제곱은 Q 오메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더 일반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명제, 분해체 사이의 동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팅은 똑같습니다. 채 F 프라임 사이 동형 사이 파이가 있어요. 주어진 fx에 대해서요. 파이에 의한 상을 f 바 x라고 쓰겠습니다. 기호로. 그랬을 때 fx의 f 위에서의 분해체 k, f 바 x의 f 프라임 위에서의 분해체 k 바에 대해서 이 파이를 확장하는 동형사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동영사상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증명이 몇 줄 길게 나와 있지만 핵심은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차원에 대한 기납법을 써주면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요. 만약에 K하고 F하고 1이에요. 차원이. 그럼 K는 F죠.
다시 말하자면 분해체가 그냥 fx가 여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f바 역시 1차식이니까 요 k'은 f'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 틸다 확장사상을 파이로 잡으면 끝나겠습니다. 이제 f 안에는 있지 않고 k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논의해야 의미가 있겠죠. fx 근중에서요. 그걸 알파라고 하면 f 위에서 이미 대수적이기 때문에 기하다항식의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다항식 한 안에서 봤을 때 이 기하다항식은 fx의 인수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fx는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파이바는 뭐예요? 한준동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있던 하나 소위 말하는 베타를 추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f바 x 안에서 이것의 분해체를 하나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분해체에 대해서 그렇죠. 분해체 중에서 여기에 이 기하다항식의 근이 되는 걸 베타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확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제 모든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위에서의 기하일 거고요.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모닉일 거고 유일하니까 정확하게 파이바에 의한 요 기하다항식은 여기로 대응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앞에 명제에 의하면 요 하나를 추가한 것에 대한 도형사상이 파이 틸다가 있어요. 이때 파이 틸다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야 됩니다. 핵심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지금 알파를 fn 있지 않은 걸로 선택했기 때문에 차원이 2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차원 정리에 의해서 f 알파 사이의 차원은 이 전체 차원보다 작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납법을 쓸 수 있는 세팅이 된 거죠. 같은 이유로 f 알파는 k이고요. f 베타는 k 프라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내 논의는 f 알파와 f 베타 사이에 이미 도형사상이 있는 기납법 가정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파이의 더블 틸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법 자체에 의해서 바닥에서는 이미 파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완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그냥 되뇌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인수정리가 핵심이다. 그랬을 때 기하다항식은 기하다항식으로 대응되게끔 해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어진 fx가 f에 있는데 그거의 분해체가 두 개라고 하면 항등사상을 생각한 다음에요. 그 항등사상에 대해서 위의 정리를 적용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 k, k 프라임 두 개의 분해체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도형사상이 존재합니다. 도형사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합적으로 유일한 건 아니죠. 특별히 그 다음 코멘트는 숫자와 관련된 얘기라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주어진 다항식이 기하기예요. 그거의 분해체에 대해서 f알파가 0이면 당연히 k는 알파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거고요. 차원 정리에 의해서 얘가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하게요. 만약에 얘네 차수가 이거랑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차수가 지금 요 차수가 의미하는 게 f 알파 f였잖아요. 근데 두 개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k도 f 위의 벡터 스페이스고 f 알파도 f 위의 벡터 스페이스인데 차원이 같아요. 그리고 요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벡터 스페이스의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알파에 대한 유리식이 아니라 다항식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러므로 k는 fx의 분해체인데 알파에 대한 다항식들로 다 쓸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fx의 모든 근들이 k 안에 있을 텐데 그 k 안에 있는 원소들이 알파의 다항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모든 근은 알파에 대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다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중요한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주에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해체의 유일성에 대한 증명을 확인했어요. 증명 과정에서 동형사상을 확장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요지가 되는 게 우리가 상환으로 볼지 첨가체로 볼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거기에서 증명의 실타래를 풀어 나갔습니다. 아마 증명의 세세한 내용들을 기억하기가 처음에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명제의 스테이트먼트의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단계별로 증명을 따라가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해체를 찾는 문제 그리고 분해체의 바닥체 위에서의 차원을 계산하는 문제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